아 진짜 씨. 어저께 100포인트 오르고 오늘 100포인트 떨구는 거 말이 돼? 못 해먹겠네 이거. 아 다 팔아 씨.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거의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서 연구하는 거는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좀 이것저것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자주 영상을 찍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미국 금리 이제 장기물이 1.6%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8% 이상 급락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다 크게 빠졌어요.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왜 다들 이렇게 주식이 빠질까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복잡한 뭐 이론적인 얘기들은 다 생략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풀린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코로나 백신이 점점 퍼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팬데믹이 종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와 함께 보복 소비 같은 심리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올해 중반,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금리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그 이면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국채를 또 많이 찍어내는 만큼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채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유동성이 일부는 좀 회수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등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을 때 급등을 했던 섹터들이 있죠.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성장주 섹터입니다. 미국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반도체라든가 기타 전기차, 2차 전지 등등 뭐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면서 그 외의 종목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되게 소외를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일단은 과거를 쭉 살펴봤을 때,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난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은 그 다음 흐름은 실적 장세로 흘러갑니다. 기존에 말도 안 되게 풀어놨던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 풀어놓은 유동성을 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회사들이 나와요. 종목들이 나오는데, 또 그런 종목들로 섹터가 옮겨가는 과정이 생겨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수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재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기존의 성장주에서 가치주, 자산주, 저평가주 위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다 보면은 뭐 일종의 보험, 은행 이쪽도 수급이 조금 몰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금이 일부 이동은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성장주가 물론 더 많이 빠지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치주나 자산 저평가주 같은 경우에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 이슈로 이렇게 주식을 뺀다고 했을 때 성장주에서 다음 섹터를 갈아타는 가치주 위주의 실적이 올해 굉장히 괜찮게 나올 만한 섹터들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들이 있겠냐, 제가 가치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심플하게 얘기해서는 실적이 올해 굉장히 잘 나올 만한 섹터를 일단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는 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종목 추천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한번 스스로 잘 찾아보고 좀만 서칭해보고 공부해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이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반도체는 왜냐면은 성장주에도 속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나마 반도체는 저는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실적이 계속 괜찮게 나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번 조정에서도 시장이 살아나면은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팬데믹으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던 종목들이 오히려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가치주, 지금까지 실적은 좋은데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소외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국면이 완전히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과거에 유동성 장세에서 그렇게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처럼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죠. 뭐 예상치 못한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배제한다면 이번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가치주로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좋은 종목들을 싼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현금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매수 기회를 삼고 현금 비중이 별로 없는 분들은 좀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너무 이거는 실적이 당장 올해 잘 나올 종목이 아니라 기대감 5년치 기대감을 너무 선반영시킨 너무 성장주 위주의 포트라면은 저 같으면은 그 종목들을 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을 일부 차익 실현 또는 손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 만한 실적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다시 코스피가 3,000을 깼습니다. 예전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스피 3,000 밑에서 굉장히 강한 대기 매수세로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번 더 나왔죠. 빠지고 나서 또 어저께 거의 100포인트 넘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만약 지금 이때 다시 빠졌어요. 그거를 뭘 의미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게 계속 좋은 자리는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3,000포인트 바로 밑에 가격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두 번의 기회를 줬죠. 그리고 반등이 두 번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바로 하루 만에 또 기회를 주고 있어요. 또 수익이 바로 나라고 계속 기회를 줄까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의심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한 번은 좀 더 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기회를 줄 리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서 한 2,900 초반까지도 일단 저는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흐름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그런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충격을 주는지, 금리 인상 자체는 그렇게 위협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는 계속 더 올랐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조정을 주면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어떻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제 생각을 설명드렸는데 이걸 참고를 해서 본인의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고점에서 신용을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번 하락장에 아마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현금 위주 또는 레버리지 없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은,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침착하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일단은 손절이 좀 나갔거든요. 가슴은 좀 쓰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계속 보면서 차분히 아무렇지도 않게 매매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민도 많고 머리가 아파요.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꼭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